자, 이어서 무권대리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권대리 부분을 보실 텐데요. 기본 얼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내용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라는 뜻은 뭘까요? 대리권이 없이요. 대리권 없이 대리를 했을 때를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 자격을 사칭했다라는 거죠.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서 계약을 했을 때를 무권대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본인, 을은 대리인 자격을 뭐한 사람? 사칭한 사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주어져요. 무권대리인 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대리권 없는 을이 본인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를 무권대리. 이쪽은 상대방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때 이 무권대리인이 한 이 계약은 본인한테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대리권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효력이 없습니다. 단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는 한 꽝이에요. 거꾸로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뭘로 됩니다? 유효로 됩니다. 유효로. 처음부터 유효로 돼요. 추인해버리면. 반대로 추인을 거절하면 뭘로 됩니다? 무효로 취급이 됩니다. 무효로. 그래서 본인한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유효로 하고 싶다. 이 계약을. 원래 무효인데 추인하면 뭐로? 유효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이 선택권이 본인한테 있다. 갑이. 반대로 상대방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도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뭘까요? 철회권이 있어. 철회. 계약을 나 관둘 거야. 이 무권대리인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내가 이 계약한 거 뭐 할 거야? 철회해서 관둘 거야. 이를 철회라고 그래요. 이 철회는 법적으로 선의일 때만 돼요. 선의일 때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철선이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철선이요. 철회는 선의일 때만 돼서 철선이요. 철선이. 반대로 최고권도 있죠. 최고를 할 수 있다.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권한 없이 대리했는데 당신 추인할래 말래? 이를 최고라고 그러죠. 이 최고는 선악을 안 가립니다. 이때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뭐 한 걸로?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답이 없으면 뭐 한 걸로? 추인 거절로. 오케이. 그래서 무권대리의 기본의 구조가 이렇게 본인 쪽에서 추인과 추인 거절의 선택지가 상대방한테 선택지는 철회와 최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논의 틀 안에서 시험 문제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죠.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죠. 책임 누가 져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지지. 이거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논의 구조를 가지고 무권대리 빈출 지문 하나씩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열어드립니다. 1번 질문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죠. 불확정 상태를 불확정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죠. 유동적 무효. 그랬다가 본인의 뭐에 따라서 추인 유무죠. 본인의 뭐에 따라서 추인 유무죠. 추인 유무에 따라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니 무권 대리를 소위 뭐라고 표현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합니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뭐에 따라서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무권 대리는 무슨 무효로? 유동적 무효라는 점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이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추인 안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동그라미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자,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있고요. 여기 무권 대리인 있죠, 무권 대리인.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때 추인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상대방한테. 이 상대방을 향해서 추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안 하고 누구한테요? 무권 대리인한테.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해도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아니고 무권 대리인. 이 사람한테 해도 추인의 의사 전달할 수 있어요. 추인만 그래요? 아니죠. 추인 거절도요.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얘한테 해도 된다. 그러니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아니죠.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이죠. 승계인한테 해도 됩니다. 이렇게요. 무권 대리인도 오케이. 상대방도 오케이. 승계인한테도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나. 아무나한테 아무나. 추인의 상대방은 아무나다. 아무나. 오케이. 이러면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어서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이어갈게요.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요? 승계인에게 해도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 무권 대리인한테도 먹히고 승계인한테도 먹히고. 그래 누구한테요? 아무나한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지문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행 청구죠. 계약이 무슨 청구죠? 이행 청구를 자 이렇게 볼까요? 본인,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죠. 상대방.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주어져.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 악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악이면.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악이면 계약을 뭐 하라고요?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계약한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그러면? 누구한테? 본인한테 계약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이면 안 된다. 악이면. 선의일 때만 본인한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악이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설문은 X지문. 이어서 7번 질문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키워드는요. 일부죠. 일부에 대한 추인. 일부 추인을 말합니다. 일부를 추인하거나 아니면 조건부 추인. 조건을 걸었다. 본인이 추인할 때는 원래 전부에 대해서 추인은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는 겁니다. 계약에 대한 전부죠. 전부 추인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전부 추인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떤 추인할 때요?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추인하거나 조건부 추인이라고 그러죠. 조건부 추인. 예컨대 무권 대리인이 평당 100만 원의 계약을 해버렸다. 평당 100만 원. 근데 본인이 뭐라고요? 내가 평당 300만 원 해주면 추인할게. 조건부죠. 조건부. 이거 상대방의 동의 없이면 효력이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죠. 동의. 이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무슨 추인할 때?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또는 무슨 추인? 조건부 추인. 여기도 포인트.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추인. 같은 맥락이다. 변경. 계약 금액을 평당 100만 원인데 얼마로? 300만 원으로 변경을 했다. 변경을 가한 추인. 이런 추인입니다. 세 가지 공통이죠. 세 가지 추인. 첫째는 일부 추인. 두 번째는 조건부 추인. 세 번째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니까요. 판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머리 부분에 먼저 큰 자리를 잡을 것. 전부 추인할 때는 그러면 동의를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지 않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추인은 형성권이라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출제 대상이죠. 동의를 요할 때는 언제? 딱 세 가지다. 일부 추인이나 조건을 걸거나 변경을 가했을 때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키워드 잡으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계약 전부를 추인해야 된다. 그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쟁점을 기억해 두실 것. 그러니까 설문은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죠?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18에 22에 26에 계속 3번 정도가 출제가 됐었네요. 이어서 8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그때 확답이 없죠. 확답이 없으면 뭘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추인 거절에 별표합니다. 여기서 별표는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상당 기간을 정해서 누구한테? 본인에게 합니다. 최고는 본인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포인트.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바라지 아니하면 발의 별표.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라는 점. 도달주의의 예외죠. 도달주의 예외. 그다음 세 번째는 확답을 안 하면 법에서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봅니다. 거절한 걸로. 세 가지. 1, 2, 3.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 저녁에 술 먹으러 갈래? 그랬어. 갈래. 그때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는 걸로. 근데 법은 부정으로 봐요. 부정. 답이 없으면 부정으로 봐요. 추인을 뭐 한 걸로? 거절한 걸로 본다. 이어서 11번 질문 달려갑니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대리권 없음을 뭐 한 경우? 알았다. 악의죠. 악의. 대리권 없음을 알은 사람.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뭐 하는 거? 철회하는 거 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철회는 언제만? 선일 때만. 그래서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철선이라고요. 철선. 철회는 언제만? 선일 때만. 철선. 철선이가 최고지. 철선이가 최고야. 최고는 선이 악이요. 선이 악의를 안 가립니다. 선이어도 되고 악이어도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철선이가 뭐라고? 최고예요. 최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악을 안 가린다는 거지. 선악을 안 가리더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철회는 언제만? 선일 때인데 최고는 선악 다 된다. 선악 다 된다. 왜 선악이냐?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선악을 안 가린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 그러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네요. 맞죠? 언제만 돼요? 선일 때만 철회가 먹히죠. 동그라미. 반면에 최고는 언제 돼요? 악의여도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이어서 14번 질문 달려갑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계약 시 어떻게 하죠? 소급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의 추인. 무권 대리를 뭐하면? 추인하면 소급 비소급 계약시로. 맨 처음 계약한 날로 소급해버린다. 계약시로 소급이다. 계약시로 소급. 소급표죠. 소급표. 반면에 무권 대리 추인하고 구별하셔야 될 논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인 법률 행위를 뭐하면? 추인하면 이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됩니다. 추인 시부터 유효로 되죠. 그러니 소급, 비소급. 이건 계약 시로 소급해버리고 이거는 추인 시부터니까 비소급이다. 비소급.
그래서 두 가지가 대칭이죠. 소급, 비소급. 두 가지 구별하시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무고난자. 무고난자라는 거는 고난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고난자의 처분의 위요. 무고난자의 처분의 위를, 이 처분의 위를 누가요? 본인이, 고난이는 본인이 추인하면, 이걸 누가요? 본인이 추인했다, 본인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으라고 사례를 이렇게 들었어요. 제 조카애가 어느 날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강아지를 너무 싫어해요. 얘가 계속 눈치를 보다가 할머니 나 강아지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장모님이 계속 노했거든요. 왜냐면 장모님이 방 청소하고 집 정리를 다 하시거든. 조카애가 하겠어요? 안 하죠. 한 번도 안 하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니까 장모님이 됐거든 하고 노한 거예요. 컷했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1년 동안 간을 보다가 이 조카애가 갑자기 그냥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를. 확 데리고 왔어. 그냥 확 데리고 왔어. 그리고 첫날부터 똥오줌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린애를. 예. 처음에 당연히 똥 싸죠. 오줌 싸고. 예. 예. 우리 장모님 말도 안 하시고 똥 치우시더라고요. 한 달 치우고 2달 치웠어요. 예. 그러다 석 달째 되니까 얘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은 적이 있어요. 병원비 얼마나 오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조카 그러더라고요. 병원비가 한 100 넘게 나오는데 이랬더니요. 장모님 뒤집어지시더라고. 예, 그랬다가 그 조카 사촌이에요. 사촌애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촌애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내가 이 강아지 데려갈까? 그런 거죠. 강아지 데려갈까?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근 좋지. 바로 그 장모님이 한 행위는 이거예요. 무고난자예요. 왜요? 그 강아지에 대해서 고난이 없는 분이죠. 강아지에 대해서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조카까지 장모님께 아니거든요. 무고난자가 강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가라고 처분행위를 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장모님이 강아지 가져가라고 승낙한 거야. 이걸 무고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 오케이. 그때 제 조카애가 뭐라고요? 걔도 그거를 승인을 했어. 나 강아지 키우는 거 힘들어 라고 했다면 그게 바로 본인이 추인을 했다 이런 뜻이죠. 본인이 사촌애가 추인을 했다. 처분은 누가 한 거고요? 장모님이 한 거죠. 장모님이 권한 없이 강아지 가져가라고 처분행위를 했죠. 그 처분행위를 누가요? 본인이 추인을 한 거. 이를 무고난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뭐 했을 때 추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렇게 무고난자가 권한 없이 저질렀다. 이렇게 처분행위를 했다. 그거를 누가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우리 대법원은 이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어느 걸 갖다가 적용했을까요? 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판례는 1번이에요. 무권대리의 추인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계약 시부터 처음부터 유예로 됩니다.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예로 취급이 돼요. 왜요? 소급한다고 그랬죠. 소급.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예로 된다라는 것 여기죠. 이게 작년 시험 정답. 그래 세 가지요. 추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추인 그러면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세 가지 타입이 쫙쫙쫙 기억나 주시는 거죠. 그 1, 2가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3번까지도 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무권 대리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리의 마지막이죠.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표현 대리 빈출 지문 뽀개기 기본서 149쪽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만나보실까요? 네, 첫 번째 지문입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예,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요. 대리권이 뭐한 뒤 소멸한 후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다 쳐보실게요. 소멸한 후에도 뭐가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게 성립할까 안 할까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라고 소개를 했어요. 강의할 때. 여기 사장님이 여기 격리부장을 데리고 있었어요. 격리부장.
근데 이 경리부장이, 여자 경리부장이 이 회사에 입사해서 같이 일을 한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그럼 25년 정도 되면요. 경리부장이 25년 정도 되면 이 사장님이죠. 이 사장님의 배우자분보다 더 가까이 오래 있어요. 훨씬 더 오래 있죠. 그죠? 왜요? 하루에 8시간 있잖아, 같이요. 이렇게 되면 이 경리부장님이 저 사장님, 사모님보다 더 친해지죠. 점점 친해지죠. 가끔 드라마 나오는 게 이거죠. 이분하고 썸 타는 거지. 자,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이 경리부장님이 주식에다가 돈을 다 날렸어. 주식에다가 다 날렸죠. 오케이.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돈을 날렸는데 내가 저 회사 돈을 주무르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급무료. 회사 돈을 유용해서 쓰는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부장님이 저 회사 돈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지. 조금 손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점점 큰 돈 만지게 되고 이렇게. 공금 횡령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거죠. 자, 여기 볼까요? 경리부장이 회사 돈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를 사장님이요? 알았어요. 이 조그만 돈은 사장님이 눈 감아줬는데 점점 큰 거를 손대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랐죠. 관둬.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잘랐어요. 관둬 너. 그러면 권한이요. 대리 권한이 없어요. 대리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리기 전에는 잘 볼까요? 이쪽에 금융권이죠. 금융권. 이 금융권엔 이분이 하도 오랫동안 25년 동안 이쪽 금융권하고 거래를 하니까 이 금융권에서는요. 이분을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의 대리인으로 알고 있어요. 딱 오면 저 사장님 대신 온 거야, 이분이 늘. 이분을 알고 있어요. 이 금융권에서는. 그죠? 신협이라든가 등등 이금이나 사금융권 보시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분이 늘 데리러 오니까 이분이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이분이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저 사장님 대신 왔구나. 그러고 돈 내줘요. 바로 내줘. 왜요? 늘 거래하잖아. 늘. 1년에 몇십억씩. 이거를 이분이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잘렸어. 잘렸죠. 그럼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나 지난주에 잘려가지고 백수야. 나 백수죠. 나 백수 경리부장님. 왜요? 잘려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하다 잘렸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다. 이걸 대리권 소멸된 상태라고 그래요. 대리권 뭐한 상태? 소멸된 뒤에. 근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돈은 또 필요해. 왜? 주식을 계속했거든. 돈은 계속 필요하고. 돈을 어디서 만들지 않은데 이분 머릿속에 딱 꽂히는 게 뭐죠? 내가 저 금융권에 뜨기만 하면 나를 당연히 대리라고 생각하는 이쪽이 있잖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 거죠? 가가지고 대리 행위를 합니다. 대리 행위를 하죠. 누구의 대리라고? 사장님을 대리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표현 대리예요. 그러면 무슨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엮어진다라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본인이 덤탱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분이 뭐 있어도 잘렸어도. 잘리고 나서 이분이 본인의 사장님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했다. 그러면 본인이 덤탱이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소멸 후 표현 대리라고 표현한다. 소멸 후 표현 대리. 잘렸죠. 나백수 됐죠. 나백수. 대리권 뭐한 후 소멸한 후에도 상대방 눈에 보면 이 금융권 눈에 볼까? 이분 눈으로 보면 이분이 뭐 같아요? 안 잘린 것 같지.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지죠. 이게 바로 표현 대리죠. 실상은 무권 대리인데. 실제는 무권 대리죠. 백수죠. 잘렸죠. 실제는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지만 누구 눈에는? 상대방 눈에는 뭐처럼? 대리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대리권이 뭐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보여지죠. 그게 바로 표현 대리다. 실제는 뭔데? 무권 대리인데. 나 무권 대리. 왜 무권 대리야? 잘려서. 대리권 소멸돼서 무권 대리이나 누구 눈에는 상대방 눈으로 볼게요. 상대방 여기 있죠. 눈을 그린 이유가 있어. 이 상대방. 눈이에요. 눈. 죄송해요. 얘 눈에는 뭐처럼? 대리권 있는 사람. 안 잘린 것처럼 보이죠. 그래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죠. 50억을. 얘는 어떻게 해요? 튀는 거지.
이 남자친구하고 둘이 튀는 거죠. 이게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그런 얘기죠. 바로 이게 잘리고 나서 사장님 대리인 자격 사칭하는 거. 바로 이걸 말한다. 권한을 넘은 피원 대리가 성립한다는 사례. 기억해 두실게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 문맥은 이런 겁니다. A가 사장님, B가 대리인. 아까 경리부장이라고 그랬죠? 경리부장. 이 경리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대방하고 권한을 넘어서 뭐를 했다? 대리를 했다. 대리 행위를. 이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대리인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이. 이 기본 대리권을 가지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권한을 넘어가지고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한테 뭐가 있을 것? 이 경리부장을 대리인이라고 믿는데 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래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인정되려면 요건 세 가지다. 기본 대리권 존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권한을 넘는 거. 세 번째는 정당한 이유. 세 가지가 인정돼야 126조의 표현 대리가 인정됩니다. 이때 이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도 됩니다. 기본 대리권은 뭔가 대리권만 있으면 돼요. 코딱지만이라도. 그게 임의 대리여도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대리요? 법정 대리도 돼요.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도 됩니다. 일상가사 대리도 된다. 일상가사예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권한 넘은 것도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소멸 후 표현 대리도 돼요. 소멸 후 무슨 대리?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있다 이것도. 그 다음 복대리도 돼요. 복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일상가사 대리, 소멸 후 표현 대리. 그 다음에 누구요? 복대리. 결론이 뭐라고요? 대리자 들어가면 다 돼. 그냥 다. 대리자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걸 취급한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대리도?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 인정해 준다라는 게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실게요. 126조에서 말하는 기본 대리권은 뭐만요? 대리자만 들어가면 다 돼. 다. 대리 나온 거 다 돼. 임의 대리 들어가죠. 법정 대리 들어가죠. 일상가사 대리 들어가죠. 표현 대리 들어가죠. 그 다음 무슨 대리? 복대리. 다 돼. 너무 쉽죠.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거죠. 126조에서 말하는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꼭 출제한다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리고 권한을 어떻게 해야죠? 넘어야죠. 대출 10억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10억 받아와 10억 이렇게 대출 10억 받아오라고 위임장을 써줬죠. 근데 이 경리부장이 가다 보니까 이 서류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왜 비었네 많이.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공간이 있다. 여기 하나 더 쓰자. 하나 더 써가지고 얼마를? 100억을 대출을 빼오는 거지. 위임한 건 얼만데요? 10억이었는데 10억 융자 받아오라고 위임했는데 100억을 융자 받고 얘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10억은 사장님한테 주고 나머지 90억은 빼내는 거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우리가 현실에도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냥 여기 이대로 쓰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반드시 요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한글로 쓰라고 그래. 한글로 100억인지 10억인지 반드시. 은행 대출 받으면 여기다 금액을 얼마라고 해요? 금 100억, 금 50억이라고 한글로 꼭 쓰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자로 썼어. 근데 한자를 왜 안 써요? 한자 싫어해. 몰라 그리고. 너무 안 쓰다 보니까 한자 모르니까 안 쓰고요. 요즘은 뭘로 써요? 한글로. 한글로 쓰게 돼 있어요. 왜요? 장난 못하게 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표현 대리하고 직결돼 있어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달려갑니다. 세 번째 질문 함께 하실까요?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기본 대리권 할 때 그 기본 대리권은 뭐만 있으면 돼? 대리자만 들어가면 되죠. 기본 대리권은 뭐만요? 대리자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임의 대리 됩니다. 됩니다. 왜 돼요? 대리자 들어가잖아요. 대리라고 하는
끈앞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대리자만 들어가면. 그죠? 대리. 여기서 김대리 안 돼. 김대리. 임의대리 돼요. 그 다음 법정대리 돼요. 그 다음 복대리 돼요. 복대리. 그죠? 표현대리 돼요. 소멸 후 표현대리. 소멸 후 무슨 대리? 표현대리. 잘린 사람, 잘린 격리부장 얘도 돼요. 다 돼요. 다 돼. 따라서 설문에 있는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선임한 누구? 복대리인의 권한 여기 발표. 복대리인의 권한도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다. 별표.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게요. 이어서 네 번째 지문입니다. 네 번째 지문 가실까요?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예. A가 본인, B가 대리인. 언니가 동생한테요. 동생한테. 동생 너 뭐하냐? 나 언니 백수야. 백수야. 그랬더니 언니가 동생한테 뭐라고요? 내 대신 내가 바빠서 그러니 뭐 해줘? 언니 뭐 도와줄까? 언니 뭐 해줄까? 등기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등기 신청하는 것 좀 네가 대신 해줄래? 라고 위임을 했어요. 위임 받은 거는 뭐 하는 거? 등기 신청하는 거지. 등기 신청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법행위라고 그래요. 공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죠. 이걸 위임받은 동생이 가만 보니까 이 서류 가지고 내가 대물변제로 돈 갚는 걸 할 수 있겠어. 재산에 관한 서류를 이렇게 준 거니까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뭐를 했어요? 대물변제 서류로 넘겼어요. 이게 되느냐?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류하고 등기 신청하라고 하는 기본 대리권과 대물변제라고 하는 월권 대리가 종류가 똑같아요. 종류가 전혀 별개라도 돼요. 종류가 별개여도 오케이. 같아도 되고 별개여도 오케이. 여기 발표. 시험 문제.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 월권 대리는 기본 대리과 월권 대리는 동종이어야 된다. 아니다. 동종이 아니라 뭐여도 별개여도 오케이다. 별개여도. 상대방이 믿기만 하면 언니가 책임집니다. 결론, 282의 결론. 나는 동생을 이제부터 믿는다? 못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언니가 잘못한 건 뭘까요? 언니가 잘못한 건 뭘까요? 이를 위임을 할 때 이렇게 위임을 할 때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위임하지 않는다. 내가 위임해주는 내용의 성격을 범위를 좁게 위임해야 돼. 좁게 위임해야 돼. 그래야 얘가 뭐를 못해요? 다른 걸로 장난질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사고를 막는 방법은 내가 대리권을 아예 안 주는 거야. 첫 번째. 근데 불가피하게 줘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범위를 아주 좁게 구체적으로 적는다. 구체적으로. 내가 위임을 하는데 요거를 해줘. 요거를 요렇게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적는다. 구체화시켜서. 그래야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야 얘가 뭐를 못해요? 장난질을 못한다. 오케이. 이게 사고를 막는 지름길. 그래서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는 종류가 똑같지 않고 별개해도 됩니다. 언니는 등기하라고 줬는데 대물변제로 빚 갚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 책임 다 뒤집어 써요. 이쪽에서.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오케이.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추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싸움 나거든요. 그래 마지막에 남녀가 결혼하기 직전에 폐물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연애할 때는 추상적으로 사랑한다고 교감을 했거든요. 안 싸워요. 근데 폐물하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왔다 갈 때는 이때는 돈 얘기를 해야 되거든. 구체적으로. 얼마? 이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구체적이에요. 그럼 싸움이 나요. 그래서 대리권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는 추상적으로. 그럼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걸로? 추상적으로 살아야죠. 구체적으로 살면 다 비극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다 뭐라고요? 비극인데 먼 데서 보면 희극이라고. 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이죠. 연결할까요?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키워드 쫓아갈게요. 키워드.
소멸한 대리권, 잘린 격리부장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격리부장 잘렸죠. 뭐라고요? 잘린 격리부장. 이러면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격리부장이 잘렸죠. 주식하다가 잘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누구 눈에? 금융권 눈에 보면 뭐 같아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보여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표현대리. 이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소멸 후. 소멸 후 뭐라고 그래요? 표현대리권. 이것도 기본대리권. 기본대리권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준다. 기본대리권 인정되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하죠. 성립한다.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성립할 수 있다죠. 있다. 이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 번 더. 잘린 격리부장. 잘린 격리부장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멸 후 표현대리권. 이것도 뭐가? 기본대리권 인정되니 그 권한을 넘어버리면 표현대리 인정되더라. 예컨대 이런 거예요. A가 B한테 야 10억 대출 받아와 내 이름으로. 위임받았죠? 기본대리권 있죠. 격리부장한테 10억 대출 받으라고 위임해줬어요. 그런데 격리부장이 요즘 주식에 미쳤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장님이 딱 출장 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야, 너 오늘부터 회사 그만둬. 잘렸죠. 잘린 격리부장입니다. 잘렸죠. 근데 이 격리부장이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단골 금융권에 찾아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죠. 원래 대출 받으면 안 되죠. 왜요? 잘렸으니까. 근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권에 가가지고 우임장을 보여줄 때 여기 공간이 넓었다고. 그래서 10억을 대출 받아와라. 이렇게 우임했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100억이라고 했다. 100억이라고. 그럼 권한을 어떻게 했어요? 권한을 넘어가지고 대리를 했죠. 이것도 본인이 책임져 안 져? 책임집니다. 100억을 갚아야죠. 100억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를 했죠. 그런데 그걸 언제 했어요? 잘리고 나서 해도 본인이 덤탱이 쓴다라는 거. 네, 이를 잘린 격리부장 사건 또는 소멸 후 표현대리권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실게요. 이어서 6번 질문입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이 기본대리권은 뭐만요? 대리자만 들어가면 다 되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일상가사대리, 복대리, 소멸을 표현대리 다 되죠. 따라서요.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다. 될 수 있다. X지문. 이어서 7번 질문입니다.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언니가 등기신청을 하고 임해줬다. 등기신청. 그런데 사법상 법률 행위로 대물 변제했다. 빚 갚았죠. 그것도 표현대리 성립하더라. 판례는 인정하더라. 동그라미. 이어서 8번 질문입니다. 복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대리인도 기본대리권 돼야 한대요. 되죠. 복대리가 한 것도 표현대리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X. 적용된다. 복대리도 기본대리권 인정해 주니까요. X 지문. 이어서 11번 질문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 3가지가 갖춰줘야 되는데 그 첫째가 기본대리권의 존재. 첫째. 두 번째는 월권대리가. 세 번째는 정당한 이유가. 3가지 요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그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 대리행위 당시요. 계약할 당시가 기준이다. 동그라미. 이어서 14번 질문 달려갑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표현대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요? 본인이 뭐 하는 거다? 독박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본인이 독박이야, 독박. 다 뒤집었어. 독박이라는 건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설령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과실상계가 먹힌다? 안 먹힌다. 감경 안 돼요. 감경이 안 돼. 독박이니까 독박. 독박제도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과실상계가.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고 책임도 감경 안 해줍니다. 결론. 표현 대리는 본인이 뭐 하는 겁니다? 독박. 전적인 책임진다. 전적인 책임. 독박이다. 별표. 결론. 과실상계 해줘요? 안 해주고 책임도 줄여주지 않아요. 오케이. 이어서 18번 지문 달려갑니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한다. 표현대리는 족부가 뭘로 보아요? 무권대리다. 무권대리. 야, 너 족부가 뭐야? 나 족부 무권대리야. 족부가. 나 족부 무권대리야. 따라서 상대방이 뭐라고 치고 나왔어요? 유권대리라고요. 유권대리라고 치고 나왔죠. 그러면 그 속에는 표현대리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포함해야 돼. 얘가 족부가 무권대리라며. 결론 이렇게 얘기가 진화가 되는 거야. 이 경리부장이 잘렸죠. 경리부장이 잘리고 나서 100억을 대출 받았어요. 누구 명의로? 사장님 명의로. 난리 났죠. 지금 무슨 싸움이에요? 100억을 사장님이 갚냐 안 갚냐 이 싸움이 생긴 거야. 갚냐 안 갚냐 이거죠. 이 100억을. 왜요? 사장님은 뭐라고 책임 회피를 할까요? 잘랐는데 뭐. 얘 내가 잘랐는데 내가 왜 갚어? 나 잘랐거든요. 잘랐어. 얘는 책임 안 지려고 할 거예요.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얘가 위임장 들고 왔구먼. 뭐시라고? 당신 도장 찍혀있는 위임장 가지고 왔어. 위임장.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어?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지. 믿었어. 그래서 대출해줬어 얘한테. 왜? 네 도장 찍혀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상대방이. 내가 뭐 잘못했냐? 얘기해봐. 그 지금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냐? 본인을 보호하는 거냐? 이 중간이에요.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바로 표현대리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이 중간에다가 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이거 누구 책임질 거냐. 근데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왜? 이걸 믿을 수밖에 없죠. 이 위임장 들고 온 걸 믿어 안 믿어? 믿어. 내가 법관이 아니라 내가 쓰여도 나 믿어. 왜? 본인 도장 찍혀 있구먼. 그래서 얘 믿고 돈 빌려줬구만. 쟤가 뭐 잘못했어? 믿었거든. 책임지라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럴 때는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돼요? 표현대리라고 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덤탱이 쓰는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표현대리라고 치고 나와라.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라고. 그래야 얘가 잘렸어도 네가 책임져. 너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대리라고 치고 나와야지.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요? 유권대리라고 그러면 이거 얘 대리권 있는 애니까 유권대리라고 그러죠. 그럼 얘가 책임 안 져요. 뭐라고 그러면서 책임 안 져요? 얘가 유권대리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요? 유권대리잖아 라고 얘기하죠. 유권대리니까 네가 책임져야 쓰겄어. 유. 나와라. 유권대리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책임을 회피해버려. 뭐라고 그러면서? 잘랐거든. 그럼 뭐가 돼 얘가? 무권대리가 죠. 그럼 얘 책임을 안 져버려. 결론. 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그러면 얘가 책임을 안 지게 됩니다. 100억을 안 갚게 돼. 결론. 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 100억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뭐라고 치고 나와야 돼요? 유권대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대리라고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이다. 오케이. 그래서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면 표현대리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 왜요? 족부가 다르잖아. 족부가. 결론. 본인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단은 뭐다? 표현대리라고 주장해야 된다. 표현대리라고. 잘렸지만 네 책임이야. 이게 표현대리의 본질이다. 뭐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결론.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왜요? 표현대리는 족부가 뭐예요? 무권대리니까.
무권 대리니까. 오케이. 반면에 독일은요. 독일은 표현 대리를 뭘로 보아요? 유권 대리로 보아요. 독일은 표현 대리를 유권 대리로 보아요.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요. 독일과 우리 민법의 논의의 구조가 완전히 별개라는 거. 우리는 뭘로 보아요? 무권 대리로 본다라는 거다.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라고요. 유권 대리라고 소리를 100번 질러도 표현 대리는 들어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X. 이렇게 해서 표현 대리까지 빈출 지문 뽀개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대리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기본서를 한번 쫙 읽어주시면 오늘 보셨던 빈출 지문 뽀개기가 더 도드라지게 그리고 맑게 정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